자,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과 벌이라고 했을 때 이 중성의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의문이 될 수 있고요. 또 불과 물이라는 것을 봤을 때 불과 물, 자음의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그렇죠. 분절 의문과 또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분절 의문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분절 의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초성. 자음과 모음. 모음이 들어가는 거죠. 모음의 종류는 다시 발음했을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모음? 단모음. 그 다음 또 혀의 위치와 입이 벌어지고 혀의 위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슨 모음?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바로 뭐가 있냐면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단모음과 반모음이 합쳐져서 뭘 만드냐면 이중모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문현상에서 보면 피어 이걸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피어라고 발음하거나 펴라고 발음해야 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이 되는 형태야. 피와 어가. 그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피여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여. 이건 표준 발음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까? 피여라고 표준 발음 인정돼요. 그럼 이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발음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피는 그대로 있고 어가 여가 됐잖아. 왜 여로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반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모음이 들어가서 피여가 된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 있고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아닐 비자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길이 억양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길게 발음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언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짧게 발음하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글자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음했을 때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들이 또 뭐 있어요? 눈. 자,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다음 짧게 발음하면 사람의 신체. 그 다음 하나 더 예를 들면 발 길게 바퀴 치면 문 앞에 치는 발이에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있잖아. 바람은 들어오고 밖에는 보이지 않게 쳐놓는 것들을 발이라고 합니다. 난 발 뭡니까? 신체 일부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사용되는 게 더 있어요. 먹는 밤 길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벌 곤충 벌 있죠. 벌 그죠? 벌 준다 할 때 벌 짧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인 근데 배는 아니에요. 배는 우리가 그걸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사람의 벤지 먹는 벤지 그 다음에 타는 벤지 그런 것들은 어휘적 중의성이라는데 잘 동음이어죠.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만 20세 이상을 성인이라 하잖아요. 성인. 근데 현자들 있죠. 옛날부터 그 공자, 명자 이런 현자들 우리는 성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해서 부른다라는 것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자음은 발음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소리의 장애를 받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 분류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음 분류표를 보면 자음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음의 위치와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조음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음 방법. 자, 조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조음 위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되겠죠. 자, 조음이라는 것은 만들 조자, 소리 음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소리를 만드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조음인데, 그럼 우리가 발음했을 때 소리가 만들어진 가장 바깥쪽이 어디가 됩니까? 입술이 되죠? 그래서 입술 소리가 되고, 다음에는 어디가 됩니까? 잇몸, 혀끝이 되겠죠, 그죠? 잇몸, 혀끝 소리고, 그 다음은요, 센입천장, 딱딱한 부분이죠, 그죠? 센입천장, 그 다음 그 안쪽으로 부드러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여린 입천장,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 목청 소리,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허파에서 발음을 했을 때 터지는 탁이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파열음. 파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파열음은 우리가 발음했을 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 거센 소리. 아니,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거센 소리. 그래서 입술 소리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예사 소리는 뭐가 있죠? 비읍이 있어요. 비읍. 그러면 된 소리는 뿌, 거센 소리는 푸죠. 그래서 된 소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냐면 강하게, 알겠습니까? 네. 강하게 발음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훨씬 더 어떻게 느껴지게 만든다고?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강하게 난다는 된 소리고. 그 다음에 또 거센 소리는 브, 프, 브, 프 이렇게 발음되니까 소리가 더 어떻게 나는 겁니까? 거세게. 그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 세개에 따라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파열음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파찰음이라는 게 있고 파찰음도 마찬가지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자, 예사, 된, 얘는 거센 소리가 없어요. 된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된 소리만 이루어져 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파열음은 허파에서 터지는 소리고 마찰음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파열음과 마찰음 합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파찰음이 되는 거예요. 허파에서 터지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덕원여고 시험에서 있잖아요. 파열음, 파찰음 이거 개념수라는 게 주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혀끝 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디귿이 계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세임천장은 없죠? 여림천장 뭐야? 기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파찰음에서는 뭐가 됩니까? 지읒 계열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마찰음은 뭐가 있습니까? 시옷이 있죠? 쌍시옷이 들어가고 마지막 목청소리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히읗이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자, 소리가 났을 때 코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유음은 소리가 뭐하는 소리? 흘러나가는 소리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리을 계열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보세요. 이 혀끝 잇몸 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파열음, 파찰음, 이 마찰음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냐면 안울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울림 소리. 그 다음 비음과 유음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림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노랑 양말, 뭐 나라 마음 이런 것들 울림 소리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김영란과 같은 시는 이런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자음들을 의도적으로. 왜? 울리니까 더 부드럽게 시어가 넘어갈 수 읽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좀 더 보면 한자로 하면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에 올라오면 유성음이라고. 얘는 안 울리니까 무성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 분류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왜 외워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국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국물이 되겠죠? 그러면 기역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응이 무슨 음입니까? 비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비음이 아닌데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도 나옵니다. 기역이잖아요. 이응이다. 자, 뭐는 변함이 없습니까? 조음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서 옆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는 변함이 없고 조음의 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분류표를 알아야지 그것이 위치가 변했는지 방법이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음 분류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신라 발음하면 신라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리을은 유음. 현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음화 현상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얘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모음 분류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분류표. 자, 모음은 분류 기준이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음은 분류 기준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소리의 발음이 앞에서 발음되느냐 뒤에서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로 나눠지냐면 그렇죠. 전설 모음이라 하고 뒤에 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후설 모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전설 모음은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앞뒤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해지느냐 둥그러지냐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입술이 평평하면 무슨 모음? 평순모음. 그 다음에 둥그러지면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는 입술 모양이죠. 그 다음 혀의 높낮이. 그래서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높은 지점에서 나오면 고모음, 가운데는 중모음, 마지막으로 저모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순모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설모음에서 평순모음은 이
자, 여기서 2가 으로 바뀌고 이 모음을 빼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빼주면 되니까 우, 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자, 이해됐죠? 그래서 고모음일 때가 입을 어떻게 벌립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작게입니다. 자, 고모음일수록 입을 작게 벌리고 저모음일수록 입을 크게 벌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죠. 자, 이 애와 그 다음에 이 애를 구분할 수가 없다, 잘 발음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려 했어요? 첫째, 자, 이 애로 발음할 때는, 얘로 발음할 때는 혀를 어떻게 해라? 낮게 해라, 낮추어라.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입을, 이게 미안합니다. 자, 얘로 발음하려면 입을 낮춰야 되고 혀를 낮춰 입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특성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보기를 주어져 놓고 초성은 뭐 입술에서 발음이 되고, 그 다음 중성은 입술이 둥글며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앞쪽이다. 그 다음 종성은 뭐탄다.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되는 글자 찾는 것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로서 풀어놓고 그 자음과 모음이 해당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을 한 서너 번 수업을 이거 했었습니다. 아직도 못 외우면 안 돼요. 이제는 아직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 항상 이 의문이 국어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자음 모음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뒤에 이어지는 의문 현상부터 해서 의문에 대해서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쌤 고등학교 1학년들 시험 대비 시작했는데 의문 현상이 시험 범위예요. 똑같이 자음 모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이 자음 모음 가르치고 의문 현상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자음 모음 설명하겠습니다.